자, 지금 준비한 거는 이제 주로 모델링에 관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모델링에 관한 부분들을 지금부터 사실은 좀 준비를 해야지 졸업 작품을 할 때, 프레젠테이션 할 때 어떤 지금부터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모델링을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이 도시에 관한 모델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건축 모델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인테리어 모델이 있을 수가 있죠. 각각이 사실은 지향하는 바가 좀 틀린 것 같아요. 도시 모델, 그러니까 어버니즘 모델 같은 경우 도시의 흐름 중심으로 표현이 되는 데 비해서 건축은 외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인테리어 모델 같은 경우는 실내 공간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중요한 것은 이 사이 영역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사이에 그래서 지금 그 여러분들 그 선배들이 했던 작품들을 보면은 이 중간 영역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건축 외관을 보여주면서도 실내를 보여준다든지, 그다음에 건축을 보여주면서도 어버니즘의 어떤 그런 도시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보여준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건축 모델 같은 경우는 외관 중심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외관 중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건물 외관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 건물 외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제 표현이죠. 주제가 무엇이고 이 주제가 이 건물 외관 모형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주변 환경이 어떻길래 이와 같은 건물 외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매수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동선이라든지 일조라든지 인동간격 뭐 이런 것들을 모델링을 통해서 굉장히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도시 모델이든 건축 모델이든 간에 대상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근경이 있어요. 그리고 원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건물로 갈수록 굉장히 강조를 해야 되고 근경은 조금 강조를 하고 원경은 완전히 백그라운드가 되게끔 내버려두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모델을 통해 가지고 연출합니다. 이 모델을 보더라도 내가 실질적으로 이번 프로젝트에서 하고 있는 이제 작품은 여기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이 좀 트랜스루센트한 그 반투명체의 건물들 이게 이제 대상 건물이 되겠고 하얀색으로 된 부분들이 뭐 1, 2차 혹은 2차 혹은 넥스트 페이스로 들어가서 이제 근경에 해당하는 거가 되겠고 최종적으로 이 누런색으로 된 부분들이 원경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나눠 가지고 보여줌으로써 실질적으로 내가 이제 주안점이 되고 있는 프로젝트의 어떤 그 대상물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내가 좋아하는 그런 모형인데 잘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회색 톤으로 칠해진 부분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대상 건물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주변 건물을 이와 같이 또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근경을 이제 입체로 해가지고 표현을 해줬고, 그 다음에 원경에 해당하는 녀석들은 그냥 라인으로만 이제 각인을 시켰죠. 레이저를 통해서 각인을 시켜. 그래서 어떤 이런 관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확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조명으로 주인공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거대한 모델링 속에서 주인공들을 몇 개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지형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죠. 그다음에 지형을 표현할 때도 지형을 표현할 때 이건 굉장히 앱스트랙트한 그런 방법이 있죠. 추상적인 방법이지만 이 등고선의 어떤 차이죠. 어디가 가파르고 어디가 가파르지 않은지에 대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게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같은 리얼한 모델은 사실은 우리가 지양해야 될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이건 뭐 일반인들도 이런 것 이제는 조금 안 좋아하는 것 같고, 뭐 실제하고 그러니까 모델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를 그대로 표현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실제가 될 수도 없고 표현도 굉장히 그 낯설고 익숙지 않고 실제랑은 사실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델링은 지형을 표현한다 하더라도 조금 지양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도 지금 실패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보면, 딱 보면 무슨 느낌이냐. 누가 주인공인지, 그게 지금 하나도 안 보여요. 그쵸?
그래서 다 지금 내가 최고야라고 아주 보여주고 주변 건물까지도 지금 컬러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누가 주인공인지를 잘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위계 하이라키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하이라키가 있었던 작품들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대성 건물, 근경, 원경 해가지고 어떤 하이라키 위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있기 때문에 모형이 굉장히 쉽게 익혀지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 어때요? 이건 뭐냐면 모두가 조연이야. 주인공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이 매스의 크기로 따라서 아니면 이 디테일한 부분을 보면서 얘가 주인공일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색상의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것 자체도 없고 단지 디테일한 부분 요거 하나만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가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실패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이 인테리어 디자인 모델 같은 경우는 실내를 보통 보여주죠. 그래서 외부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고 오히려 실내를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외부를 단순화시키는 게 일반적인 방법들입니다. 실내의 공간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관한 얘기인데 주로 섹션을 통해서 보여주는 경우도 있죠. 자, 이건 뭐예요? 어디를 자른 거예요? 슬링 오프죠. 즉 천장을 덜어낸 거죠. 천장을 덜어내니까 실내 공간이 보이게끔 해주는 굉장히 전형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실내 디자인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때에 따라서는 외부 벽면, 외벽이라고 하는 것을 투명한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실내를 훨씬 더 잘 보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식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얘가 솔리드라고 한다면, 외벽이 솔리드라고 한다면 그만큼 안 보이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 투명한 그 투명한 아크릴 투명하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그 이제 어떤 유리처럼 맑은 그런 느낌이 들지는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보인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외벽을 이와 같이 어떤 이 투명한 상태로 보여줌으로써 실내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될 수가 있고, 자 이와 같이 어떤 그 이 한 면 자체가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를 잘 보여줄 수도 있고, 혹은 벽면을 월 오프라고 써놨죠. 이제 벽면을 내가 삭제함으로써 벽을 이제 뜯어냄으로써 실내를 보여주는 그런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월 오프죠. 그래서 어떤 벽면을 삭제함으로써 실내 공간이 보이게끔 해주는 그런 방향. 이런 모형은 굉장히 재밌죠. 이런 이제 어떤 이 계단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통해서 여러 공간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컨셉이 이와 같은 단면 모형을 통해서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그런 모습들까지도 보여주는 그런 모델링이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로 월 오프죠. 아까는 실링 오프, 월 오프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트랜스퍼런트 월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건물이 있는데 반을 뚝 잘라가지고 나머지 반에 해당하는 부분을 모두 이와 같은 어떤 아크릴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내에 들어가는 가구가 다 보이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형 같은 경우는 건물의 외관과 실내 특히 가구를 굉장히 적절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주변에 만큼은 이렇게 그 조경이라든지 자동차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유치하게 좀 해놨죠. 그래서 어디에 포커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포커스, 가운데 이 건물에 대해 포커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불필요하게 주변에 컬러가 들어감으로써 어떤 주인공이 누군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벽면을 아예 드러내가지고 손으로 잡아 뜯어내가지고 내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형도 있고, 자, 이게 스윙월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지금 힌지가 달려가지고 얘를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힌지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캡오프 해가지고 뭐 이렇게 건물의 외관을 딱 뜯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잡아 올리면은 실내가 보이게 한다든지 뭐 이런 모형들도 많이 있죠. 아니면 이렇게 반을 뚝 잘라가지고 내부가 보이게 한다든지 뭐 이런 아이디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주인공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요. 모델링에서는. 그래서 그 주인공을, 메인 액터를 중심으로 해서
메인 액터가 있으면 그 주변에는 이제 뭐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영화를 보다 보면은 조연이라고 하는 게 항상 있잖아요. 주연과 조연이 있으면 그 관계라고 하는 것 자체를 모델링에 심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와 같은 어떤 그 하얀색으로 된 주인공과 주변에 어떤 그레이 톤의 어떤 그런 그 이제 어떤 이 지형들 뭐 이런 것들로 나눠줄 수가 있고, 자 마찬가지죠. 어떤 나무로 된 부분들이 조연에 해당한다면 주인공은 이와 같은 그레이 톤과 여기 뭐 선적인 요소들 아크릴들 뭐 이런 것들이 주인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인공을 어떤 이 나무 톤을 가지고 주인공을 만들었고 그 주변에 원경에 해당하는 녀석들을 하얀색 톤으로 표현을 함으로써 주인공을 부각을 시키는 그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색채를 기껏해야 2개 혹은 3개 정도를 쓰세요. 그 이상을 쓰게 되면은 주인공의 여부가 조금 불확실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좀 아파트 인테리어를 표현하는 그런 모델링인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가운데 코아가 있잖아요. 코아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다 반투명 그 아크릴로 표현을 했는데 이 녀석들만 불투명 아크릴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은 나의 공간 계획에서 제외가 되고 마찬가지로 이것들은 조연에 해당이 되고 주연은 아크릴 벽으로 이제 만들어진 이 녀석들이 이제 주인공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아크릴로 돼가지고 하부에서 라이팅 업라이트 되는 그 녀석들만 주인공이고 나머지는 조연에 해당이 되는 거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단면 모형인데 단면 모형에서 사실은 이 백그라운드가 여기가 이렇게 생기진 않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공간의 이러한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나머지 녀석들을 심플하게 하얀색으로 표현을 하니까 이 녀석들, 즉 안에 있는 이 나무로 된 녀석들이 그림이 되고 나머지 하얀색이 백그라운드가 되는 그러니까 즉 주인공과 그다음에 주인공과 조연을 적절하게 나눠서 표현한 그런 우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백그라운드와 픽처를 하얀색과 나무색으로 나눠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하얀색으로 된 녀석들과 이제 이렇게 나무 톤으로 된 녀석들의 어떤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서로 이제 어떤 대비가 됨으로써 주인공과 조연을 나누는 그런 관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디테일을 표현하는 그런 모델링도 많이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와 같이 어떤 내추럴 라이트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모델을 만들고 나서 그냥 가만히 놔두는데 사실은 얘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연 채광이 들었을 때 어떤 상황이 연출되는가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핵심입니다. 모델링에. 그래서 내추럴 라이트를 실질적으로 투영을 시키거나 이게 만약 불가능하다면 그냥 인공 조명을 여기다 씌움으로써 여하튼 그림자 효과가 어떻게 나는지 이런 여기 맷지가 어떻게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공간에 여러 방향에서 이제 어떤 이 조명을 투영을 함으로써 어떤 일조가 변하면서 어떤 공간이 연출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진이라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3D 모델링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죠. 강력하게 실제와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조금 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림 혹은 주인공을 이제 어떤 조명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고 나머지 어두운 부분을 통해서 백그라운드가 연출돼서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조명을 쓸 때 그 공간 즉 전시가 되고 있는 그 공간이 얼마나 밝은가 이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주변이 굉장히 어둡기 때문에 이와 같은 효과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반투명은 아니고 이렇게 루바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루바 같은 것들이 실내 공간에 있는 그런 인공 조명을 통해서 어떻게 투영이 되는가 이런 것들이 아주 적절하게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주변이 굉장히 어두워야 된다는 얘기죠.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매스가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강조가 되는 그런 라이팅 씬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가 연출되기 위해서는 주변이 어느 정도 조도가 좀 낮아야지 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번에 전시를 할 때 뭐 여러분들이 막 너무 빨리 나가가지고 이렇게 그 체이스업 캐치업을 하지는 못했는데 조금 공간을 아예 그냥 어둡게 만들어 놓고 이제 전체 우리 갤러리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하고 있는 이제 외부에서 하는 그런 전시장도 아예 그냥 불을 꺼놓고 연출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이런 어떤 라이트 이제 인테리어 스페이스에 라이트를 줌으로써 실내 공간을 조금 더 부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구현될 수도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 라이트에 어떤 그 컬러를 준다든지 아니면 재료를 조금 컬러가 있는 아크릴을 사용함으로써 이와 같은 이제 연출 방법이 이제 구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라이팅을 쓰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다음에 라이팅의 어떤 색상과 그다음에 재료의 색상, 그다음에 반투명체의 색상 뭐 이런 것들을 다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면서 이제 연출이 되어야 합니다. 또 마찬가지. 뭐 이건 뭐 그냥 온실을 표현한 건데 온실을 표현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라이트를 가지고 실내를 조명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거 많이 쓰죠. 이렇게 단면도를 아주 투박하게 만들어 가지고 단면 모형 한 위에다 이렇게 딱 설치를 함으로써 각각의 단면 부분에서 우리가 가져가고자 하는 어떤 인포메이션을 적절하게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링 플러스 그다음에 도면이죠. 그러니까 투명한 어떤 아크릴을 위에다가 도면을 이와 같이 그려 나감으로써 이제 이와 같은 어떤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훨씬 더 부각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모델에서 컬러하고 머티리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리얼한 그런 컬러와 리얼 머티리얼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지양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리얼한 부분들 유사한 것을 할 것이냐, 아니면 앱스트랙트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어떤 실제 재료를 지금 여기서 또 동일하게 쓸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인데 결국은 이 앱스트랙트하게 표현을 하는 것이 가장 내가 이제 이제 고민을 했던 그런 공간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을 남기기에 굉장히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은 굉장히 리얼한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최대한 구현하는 그런 모형이죠. 그래서 한동안 이런 것들을 막 구현하는 그런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건축가 1980년대, 90년대 건축가의 그 이제 졸업작품전 가보면 이렇게 막 컬러풀하게 뭐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다들 이제 식상했죠. 식상했고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리얼한 재료를 써가지고 진짜 컬러, 진짜 재료를 모형에다 쓰는 방법 자체가 굉장히 모순됐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훨씬 더 이와 같은 어떤 앱스트랙트라는 그런 방법들이 이제 트렌드는 아니고 이쪽 방향으로 확실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앱스트랙트한 컬러를 줘가지고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컬러를 써서 이 컬러가 지향하는 그러니까 컬러가 하나의 레전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노란색은 뭐고, 그다음에 보라색은 뭐고, 그다음에 그레이 톤은 뭐고,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indicating with colorful 해가지고 어떤 생각을 컬러를 통해 가지고 모형의 컬러를 통해 가지고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모형에는 이제 나무하고 물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리얼한 그런 트리를 이제 심는 경우도 있지만 컬러리스하게 어떤 모델링 재료하고 굉장히 유사한 그런 컬러 톤을 쓰거나 아니면 이와 같이 어떤 그런 굉장히 추상화된 그런 나무 톤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떤 추상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모델 모델에서 내가 표현하고자 했던 어떤 그런 개념적인 부분들 아이디어가 훨씬 더 부각되기가 쉽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나무들을 잘 보세요. 뭐 여기 지금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는 요 나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냥 나무 짝대기 같은 걸 이렇게 꽂아 놓는 것만으로도 나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전달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렇게 컨셉추얼한 그런 트리를 보여줄 수도 있고 이건 물이죠. 이건 물인데 물 뭐 이렇게
실제처럼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이렇게 있죠. 그러나 이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모델 컬러하고 비슷하게 이게 칠을 해놨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어떤 가치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뭐 그렇죠. 예. 컨셉추얼한 트리가 아니라 워터입니다. 네, 워터를 썼는지 모르겠네. 뭐 어떤 내추럴 라이트 상황이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직접적으로 어떤 자연광을 투영을 해야지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이런 것도 다 모델을 만들어야지 가능한 부분들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컬러풀한 그런 라이팅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사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러니까 리얼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은 앱스트랙트한 그런 모형도 아닌 그런 어설픈 그런 이제 상황으로 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 차라리 이와 같이 좀 앱스트랙트한 그런 개념으로 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얘기했어요. 유니크한 모델들도 있죠. 이런 것들, 뭐 이런 방법들, 뭐 굉장히 찾다 보면은 모델링에 관한 어떤 그 이 모델링을 표현하는 그런 어떤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창의적인 그런 방법들도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들, 이런 백그라운드를 블랙톤으로 이제 표현하면서 내부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모양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뭐 이렇게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 나무 박스에 가져와서 오픈을 해가지고 얘를 보여주고 이 뒤에는 이제 어떤 사진을 보여주는 그런 작업도 가능하겠죠. 그 옛날에 많이 썼습니다. 졸업작품 할 때도 이거 이런 거 막 박스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한 적도 있었고 많이 있었어요. 예. 요거는 우리 복도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 선배들이 한 겁니다. 다. 그렇죠? 선배들이 했던 걸 이렇게 좀 잘 했던 것들을 모아가지고 디테일한 그런 모형들을 만든 것들을 가져온 겁니다. 예. 이거는 1대1 사이즈로 만든 거예요. 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슬라이스 해가지고 하나씩 넘겨갈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3번. 이 동영상에 관한 동영상을 이제 여러분들 만들 거죠. 이 동영상은 예전에는 이걸 만들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그 맥스나 이런 프로그램에서 이거를 돌리다 보면은 이제 이걸 딱 이제 해놓으면은 뭐 하루나 이틀 정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영상이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뭐 루미온이다 뭐다 해가지고 굉장히 쉽게 구현되는 그런 툴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아마 구현이 될 것 같아요. 자, 이걸 한번 봅시다. 2000년, 2021년, 뭐 2023년 해가지고 이제 예전에 이제 동영상, 그다음에 작품 이런 것들 분리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이제는 동영상과 작품 설명이 같이 들어가는 트렌드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여러분들 동영상을 만들고 그 동영상을 유튜브에다 넣기도 하고 유튜브 숏을 또 이제 해가지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통합된 그러니까 지금 작품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패널이나 모델링 이런 것들도 보여주고 동시에 3D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공간이 어떻게 움직이면서 보여지는 그런 상황도 연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비전과 사운드와 스토리 이런 세 가지가 모두 다 들어가야지 하나의 작품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설명 멘트도 필요하고 음악과 효과음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여러분들 비전에서는 뭐 이제 2026년이죠. 2026년 상명대학교 스페이스 디자인 졸업 작품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이 들어가고 여러분들 작품 개요나 배경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모델링, 무빙 이미지 이게 중요한 것은 컨슈머 퍼스펙티브 드로잉 다 들어가겠지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델링에 관한 무빙 이미지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효과를 제공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뮤직과 효과음 이런 것들이 구현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운드의 어떤 그런 변화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설명 멘트도 있고
그렇죠? 거기서 어떤 접점이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무빙 이미지와 연계될 수 있게끔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조금 이제 그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뭐 이 졸업작품 모델링 무빙 이미지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주는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자연광을 모델은 가만히 있고 이제 그 태양이 자연광이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가지고 24시간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 왜냐하면 이제 낮에는 태양광이 있고 밤이 되는 인공광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외관이 보이고 그다음에 밤에는 실내가 보이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한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배들이 해놓았던 그런 동영상들을 말로 풀어나온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 움직이지 않냐? 아이고. 자, 그래서 뭐 어떤 이런 방식들 이거는 조금 얘기를 안 할게요. 지금 이제 그 너무 발전을 해가지고 사실은 뭐 사람이 지나가고 카메라가 모델과 사람과 카메라와 타겟과 라이트와 머티리얼 이 5가지 요소가 바뀌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델은 가만히 있는데 모델하고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카메라가 움직이고 그렇죠? 타겟하고 라이트하고 머티리얼도 가만히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모델, 사람, 카메라, 타겟이 다 가만히 있고 라이트만 움직이는 라이트가 움직인다는 건 뭐냐면 태양이 지금 동에서 떠서 서로 이제 서로 서쪽으로 지잖아요. 떴다가 져가는 그런 그 12시간의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그것이 짐과 동시에 마찬가지로 공간의 내부에서 라이트가 연출이 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모든 것들 다 정지해 있고 머티리얼을 바꾸는 거예요. 그 머티리얼을 바꿔가지고 머티리얼 바꾼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은 하얀색 모델링으로 무빙 이미지가 만들어지다가 어느 순간이 됐을 때 머티리얼이 입혀지는 그런 상황을 연출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거기에 모델과 이제 머티리얼이 움직이고 나머지를 그러니까 모델하고 머티리얼을 정지를 시키고 사람과 카메라와 라이트와 타겟을 움직이는 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조금 그 정리를 하다 보면은 졸업 작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마 부지불식간에 그 선배들이 했던 그 동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해석을 해가지고 나온 것이다 라고 보면 돼요. 이건 다 카페에 있으니까 이걸 보시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애프터 이펙트부터 여러 가지 어떤 그 툴을 사용을 하겠죠. 그다음에 동영상 소스 드로잉 플레이에 관한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정리해 놨습니다. 자, 좀 시간이 나왔으니까 스페이스 3번이 어디 갔냐? 3번, 4번. 4번을 조금 나중에 하고요. 여기 요거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이게 아이소메트릭에 관한 부분들인데 자, 이 어떤 그 아이소메트릭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런 조감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 게 그렇게 오래되질 않았대요. 이게 뭐냐면은, 어, 사실은 도시를 이런 상황에서 볼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수시도 이런 것들이 다 서양, 특히 이제 유럽에서 발견이 되는데, 유럽을 가보면은 항상 느끼는 건데, 도시가
산이 있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외국인들이 와서 막 환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막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산이 많다는 건데, 산에 올라가면 도시가 다 바라볼 수가 있죠. 남산에 올라가서 남산타워에서 서울시 전체를 볼 수 있듯이. 근데 서구 유럽에서는 그런 상황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어떤 상상력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투시도가 많이 발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소메트릭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사이트라고 하는 것을 정하고 이제 건물이 어떻게 들어가고 그 밑에 층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이 연출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와 같은 어떤 조경에 관한 그런 아이디어를 이제 구현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아이소메트릭은 훨씬 더 앱스트랙트하게 그리고 그 자체의 어떤 컬러 톤을 통해 가지고 컬러가 지향하는 그런 개념이라 어떤 컨셉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뭐 태양이 어떤 방향에서 와서 어디로 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다이어그램 상에서 어떤 채광과 통풍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은. 특히 이제 건축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룰 수가 있고, 이와 같이 이제 건물을 일부분이지만 해체를 하고 붙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건물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그런 이제 구조적인 부분을 이와 같은 아이소메트릭을 통해 가지고 적절하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칼라 가지고 우리 보면 지금 그 저쪽 몇 조죠? 우리 저기 인재 터미널 하고 있는 조가 좀 이런 방식을 썼던 것 같은데, 이렇게 칼라 코드를 통해 가지고 기능과 주로 기능이죠.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방식도 있을 수가 있고, 같은 얘기입니다. 예,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구조.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어떤 건물 매수보다는 건물 외피도 좀 날려버렸죠. 건물 구조가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를 이와 같이 칼라를 통해 가지고 잘 보여주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 다 아이소메트릭 뷰를 통해 가지고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전체적으로 시각 디자인과에서 인포그래픽 작업을 이렇게 많이 하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눈여겨 보면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 여기서 보면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이렇게 레전드리 해가지고 어떤 그 글씨를 통해 가지고 뭔가를 어떤 정보를 전달해 주는 그런 방식을 이제 택하고 있는데, 글씨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아이소메트릭 뷰에 맞게끔 적절하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건물에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영역들, 그러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디자인의 범위라고 할 수 있는 부분만 이와 같이 컬러풀하게 보여줄 수도 있고, 사이트와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 굉장히 잘 하죠. 그다음에 사이트의 포시스, 그러니까 주변 사이트가 있고 사이트 주변에서 이 사이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컬러를 가지고 구현을 해주고, 거기에 이 과정을 통해서 나는 어떤 메스를 만들 것인가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베지테이션 해가지고 주변에 어떤 그런 녹지를 구성할 것인가, 그다음에 아쿠아 포인트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물 공간이 어떻게 들어가 있고, 또 뷰가 이 공간에서 뷰가 어떤 방향으로 펼쳐지고 뭐 이런 것들을 아이소메트릭 뷰에서 보여줄 수가 있겠죠. 투시도보다는 이 녀석이 아이소메트릭이 훨씬 더 객관성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제공한다고 믿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을 택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방법도 있고, 좀 넘어갈게요. 투시도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투시도도 표현하는 경우는 있는데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객관화된 그런 그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그램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다이어그램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떠한 아이소메트리를 그려야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생각이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미 많이 해놨죠. 해놨는데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거기에 사용되는 컬러와 형태, 그다음에 어떤 그 분해 조립에 관한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컨셉과 잘 매칭이 되는지를 한번 스스로 발견을 해보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뭐 이런 것들 보시면은 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마을 하는 팀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마을 하는 팀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적절하게 뭐 이와 같은 어떤 표현 방식을 통해 가지고 구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보면은 마을가 좀 굉장히 큰 마을을 하고 있는 팀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보면은 그 전체 그 어떤 뭐랄까요 배치도 상에서 어떤 설명이라고 하는 게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들이 전체적으로 모든 팀에 좀 다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보시면서 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뭐 하는 방식도 있고 아이소메트릭이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예. 고막이 있고 그런 작품도 있고 우리 시장하는 팀 있잖아요. 시장하는 팀도 뭐 이걸 보면서 이게 좀 비슷하게 좀 구현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기 어떤 그런 배관에 관한 이야기들, 뭐 건설 현장을 보여준다든지, 그러니까 분해 조립도를 만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분해 조립도를 만들 때 이와 같은 크레인을 갖다 놓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대학 그 건축과 학생들 작품전을 갖다가 봤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좀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칼날 가지고 내가 이제 타겟이 되는 그런 공간을 표현하는 그런 방식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건 뭐 어떤 특별한 설명이 필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나눠줬던 그 30분의 1을 대상으로 한 그런 작품들을 뭐 이렇게 좀 컬러풀하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중요한 게 지금 다음 주에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러니까 다음 주는 월요일 날 조금 대면을 해가지고 수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일정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시연이하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지금 30분의 1 도면을 조금 정리해서 카페에 올려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한 팀 빼놓고는 지금 그냥 중간중간 이제 그 나한테 계속 이제 저희 카톡을 통해 가지고 자료를 보내주는 팀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완성을 지금 다음 주에는 끝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올 때는 다음 주 월요일인가 그죠? 다음 주 월요일 날은 그 여러분들 했던 30분의 1 도면을 좀 출력을 해가지고 갖다 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포인트를 이제 틀린 거 이런 것들을 좀 적어가지고 내가 다시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내가 카톡에 단톡방에 다시 올릴 텐데 다음 주에까지는 이 지금 모델링에 관한 생각을 조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다 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좀 작게나마 좀 생각을 해가지고 좀 카페에다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